자식 있으면 뭐 하나요? 아플 때 물 한 컵 떠줄 사람 없는데. 70살 이명자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아들은 자영업, 딸은 맞벌이 주부입니다. 모두 평범하게 살고 있고 효자 효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한마디로 전화를 끊습니다. 자식 셋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명자 씨는 올해로 70살이 됐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 은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주고 숙제를 받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문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약속했고 명자 씨는 그래 하고 웃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몇 년 일하다가 자기 식당을 차렸습니다. 딸 은지는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명자 씨는 자랑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작은아들은 식당이에요.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동네 사람들은 잘 키우셨네요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 다 장성해서 좋으시겠어요. 효자 효녀 두셨네요. 부럽습니다. 명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일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손자가 둘 태어났고 명자 씨는 가끔 놀러 갔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결혼해서 인천에 집을 얻었습니다. 딸 은지는 남편과 함께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과 함께 은평구 집에 남았습니다. 애들 다 잘 됐네.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돼. 남편이 말했고 명자 씨는 그러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이 모이긴 했지만 금방 갔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서 먼저 갈게요. 매번 같은 말을 듣고 명자 씨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68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회사 동료 몇 명도 조문을 왔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식당 문을 닫고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딸 은지도 학교에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위로했고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큰아들 민수가 물었고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아.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딸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명자 씨는 손을 저으며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바쁜데 엄마가 짐 될까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작은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자주 연락할게.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일산으로, 작은아들은 인천으로, 딸은 부천으로 갔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과 살던 은평구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 때 사람들이 갖다 준 음식들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명자 씨는 밥 한 공기를 덜고 김치 하나만 꺼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전화하면 안 되지. 명자 씨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명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통화는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큰아들 민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에게 전화하면 더 짧았습니다. 엄마, 지금 손님 많아서요. 저녁에 전화할게요. 저녁에 전화가 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딸 은지는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어. 너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먹어요. 엄마,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요. 그래.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자주 할게요. 그럼 끊을게요.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자 씨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 끝을 붙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명자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병원 가봐야 할까? 엄마, 지금 어때요?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은데 그냥 좀 이상해서. 그럼 동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혹시 심하시면 119 부르시고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해.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의사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명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약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네. 속으로 중얼거리고 물을 마시며 약을 먹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혈압약 받았어. 걱정 마.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약 잘 챙겨 드세요. 회의 끝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퍼주고 아빠가 반찬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손맛 최고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어제 먹다 남은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바쁜 건 알아. 근데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네. 명자 씨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짐 되기 싫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말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석 달이 지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온다고 했고 손주들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네. 명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고 손목이 저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야지. 명자 씨는 이틀 동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명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11시쯤 오겠지? 명자 씨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어서야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오늘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요. 내일 갈게요. 괜찮아. 내일 와.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식당 문 열어야 해서요. 추석인데 식당을 열어?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명절에라도 벌어야 해요. 저녁에 문 닫고 갈게요. 명자 씨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은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감기 걸려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괜찮으면 갈게요. 죄송해요. 명자 씨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려놓은 상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전도 식고 나물도 식었고 잡채도 식었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는데 명자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입에서 씹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목이 메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오면 되지. 스스로를 달래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은 아들 민호가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왔니? 밥 먹었어?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식당에서 먹었어요. 민호는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차려놓은 거 좀 먹어. 명자 씨가 상을 다시 차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불러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민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은 잘 돼?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물을 떠다 주고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민호는 고맙습니다 하고 과일을 몇 조각 먹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벌써? 좀 이따 가지. 내일 아침 일찍 식당 나가야 해서요. 민호는 현관으로 나가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민호가 나가고 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어머, 우리 손주들 하며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네 가족은 점심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좀 쉬다 가지. 명절인데.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민수네 가족이 나가고 다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딸 은지는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애들 열이 안 떨어져서요. 다음에 갈게요. 문자만 보내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넣었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언제 다 먹지? 명자 씨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슈퍼를 지나가다가 아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명자 씨, 추석 잘 보냈어요? 네. 할머니는요? 우리 애들 다 왔다 갔어. 시끌벅적했지 뭐. 명자 씨는 우리도 왔다 갔어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나만 이런가?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명자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저녁을 먹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2달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겠지. 명자 씨는 두꺼운 옷을 입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감기약을 주며 따뜻하게 하고 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명자 씨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화장실에 갔다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물이라도 마셔야 하는데 명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엄마,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회사라 당장은 어렵고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아니에요. 심하시면 119 꼭 부르세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민수는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19를 부를까? 괜히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데. 명자 씨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은 계속 올라갔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추웠습니다. 오후 3시쯤 작은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좀 힘들어. 병원 가셨어요? 못 갔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엄마,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요. 괜찮아. 너도 바쁜데 오지 마. 아내한테 연락해서 식당 좀 봐달라고 할게요. 저녁 때 형이랑 같이 갈게요. 그때까지 좀만 참으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부엌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어제 마시던 물컵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이 넘어져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명자 씨는 일어나서 닦으려고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열이 엄청 높으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명자 씨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119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냥 가자. 구급차 부르는 거 싫어. 명자 씨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걷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민호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왔고 명자 씨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 있으시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병실에 앉아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내일 반차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식당 좀 열어줘. 엄마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명자 씨는 두 아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바쁜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민수가 명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밤 10시쯤 딸 은지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들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링거 맞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명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밤새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수가 먼저 간이 침대에 누웠고 민호와 은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나아지셨네요. 이틀 정도 더 입원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 씨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명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아플 때만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해지면 또 자식들은 바빠질 것입니다. 명자 씨는 사흘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침에 출근 전에 들렀고 작은아들 민호는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딸 은지는 퇴근 후에 와서 저녁까지 함께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민수가 말했고 명자 씨는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명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자식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저희가 자주 갈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명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청소를 해줬지만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식들이 사다 놓은 반찬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챙겨줬네. 명자 씨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자주 왔는데 이제 또 바빠지겠지. 명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부터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틀에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작은아들 민호는 3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식당 일이 좀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오지 못했습니다. 딸 은지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엄마, 냉장고 확인 좀 할게요. 반찬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요 하고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느 날 오후 명자 씨는 창밖을 보다가 경로당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경로당. 거기는 진짜 늙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닌가?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명자 씨는 망설이다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명자 씨는 몇 번이나 돌아서려다가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명자 씨를 쳐다봤고 명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자라고 합니다. 아, 명자 씨. 저 순덕이에요. 같은 동네 살잖아요. 순덕 씨가 반갑게 인사하며 명자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할머니들은 친절했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노래교실, 화요일 요가, 수요일 한글교실. 명자 씨는 안내문을 읽으며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순덕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여기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와도 되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순덕 씨는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명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명자 씨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쁘지 않네. 내일 또 가볼까?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다시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순덕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명자 씨, 또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어제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명자 씨는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귀엽던지 우리 아들이 용돈 보내줬어요. 고맙더라고요. 명자 씨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자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다들 그렇죠. 자식들 다 컸으면 우리는 이제 혼자인 거예요. 순덕 씨가 말했고 다른 할머니들도 맞아요 하고 동의했습니다. 명자 씨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경로당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순덕 씨와는 친구가 됐고 다른 할머니들과도 편해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점심도 제공했습니다. 12시가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었지만 여럿이 모여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명자 씨가 말하자 순덕 씨가 그러게요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여기서 같이 먹어요. 네. 그럴게요. 오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로당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함께 걸으니 힘이 났습니다. 명자 씨, 천천히 가요. 무리하지 말고요. 순덕 씨가 명자 씨 팔을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씨는 순덕 씨에게 기대며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가 한번 해봐요. 몸에 좋아요 하고 권해서 따라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세요. 명자 씨는 서투르게나마 따라했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끝나고 나니 개운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명자 씨가 순덕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옛날 노래를 배우고 함께 불렀습니다. 명자 씨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포의 눈물 동백아가씨 타양살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순덕 씨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명자 씨는 경로당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경로당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밥 먹고 산책하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 씨가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경로당 다니니까 좋네요. 맞아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전에는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명자 씨가 말하자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명자 씨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경로당 다니신다면서요? 응. 거의 매일 나가. 좋으시겠어요. 친구들도 생기고요. 그래. 순덕 씨라고 같은 동네 사는 분이랑 친해졌어. 명자 씨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도 웃었습니다. 엄마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민수는 안심한 표정으로 잘 됐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명자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되겠다. 왜요? 약속 있으세요? 응. 경로당에서 나들이 가기로 했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들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버스 타고 근처 산에 가서 점심 먹고 오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말에 오세요. 그럴게. 명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가고 명자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부르면 무조건 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내 일정이 있는데. 명자 씨는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요했습니다. 자식들만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 오는 할머니들에게 경로당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점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친구들도 좋고 재미있어요. 순덕 씨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찜질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가요? 표정이요.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밝아요. 명자 씨는 웃으며 그런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음 경로당 왔을 때 기억나요. 항상 한숨 쉬고 자식들 얘기만 하셨잖아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나 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달라요. 웃음도 많아지고 활기차요. 경로당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자식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2번 정도 들렀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딸 은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예전처럼 자식들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있었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민수가 물었지만 명자 씨는 안 돼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경로당에서 공연 보러 가기로 했어. 민수는 웃으며 알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 은지가 학교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학부모들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기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을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은지는 어느 날 저녁 명자 씨에게 전화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애들도 안 듣고 남편도 안 도와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명자 씨가 위로했지만 은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혼자서 다 하셨어요? 해야 했으니까 했지. 어쩔 수 없잖아. 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엄마 외로우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전에는 외로웠는데 요즘은 괜찮아. 경로당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서. 은지는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깨달았어요. 뭘? 제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가 힘드실 때는 신경도 안 썼어요. 명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요즘 제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엄마는 그걸 혼자서 셋이나 키우셨잖아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엄마 혼자 두고 저희만 잘 살았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다 힘들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더 잘해드렸어야 했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 민호의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항상 혼자 오시네요. 응, 혼자 사니까. 가족은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국밥을 드셨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혼자 밥 드시겠구나. 그날 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이틀 만에 발견됐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은요? 저희가 있긴 한데 자주 못 찾아뵀어요. 바쁘다고. 명절 때나 갔죠. 동료는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신데 나도 바쁘다고 자주 못 갔잖아.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댁 가자. 무슨 일 있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주말 세 자식이 우연히 모두 명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같은 날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자식들은 서로 놀랐습니다. 형, 왜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너희들은? 저희도요. 세 자식은 함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명자 씨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다들 어떻게 한꺼번에.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가 말했고 명자 씨는 웃으며 자식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갑자기 와서 준비한 게 없네. 괜찮아요. 저희가 음식 사왔어요. 은지가 치킨과 피자를 들고 왔습니다. 민호도 식당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물었고 명자 씨는 잘 지내하고 대답했습니다. 경로당 생활 재미있으세요? 응.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서 좋아.
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 순덕 씨와 나들이 간 이야기. 자식들은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식들은 명자 씨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세 자식이 엄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엄마한테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명자 씨는 무슨 소리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두고 저희만 잘 살았어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요. 작은 아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병원도 혼자 가시고요. 명절 때도 저희 다 못 갔잖아요. 딸 은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명자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다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변명이에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는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없어요. 명자 씨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거면 충분해. 엄마는 만족해.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고 명자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은지가 말했고 명자 씨는 웃으며 그래. 고맙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오지는 마. 나도 바쁘거든. 명자 씨가 농담처럼 말하자 자식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제일 바쁘시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경로당에서 할 일이 많아.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조금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경로당은 재미있으세요? 응. 잘 지내. 너희들도 건강해라. 작은아들 민호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맙다. 맛있겠다. 딸 은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가지 않고 2시간쯤 있다 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고 갈게요. 그래. 천천히 있다가. 명자 씨는 자식들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관심을 보였고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는 자식들이 명자 씨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고맙다. 수고했어.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명절 다음 날이면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어제 명절 잘 보냈어요?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다 왔어요. 좋으시겠어요. 순덕 씨는요? 저도 아들이 왔어요. 짧게 있다 갔지만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명절이 끝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경로당에서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 같이 가요. 순덕 씨가 말했고 명자 씨는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웃었습니다. 명자 씨와 순덕 씨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쁘네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도 또 와요. 네. 약속해요.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자식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늘 경로당 친구들이랑 벚꽃 구경 갔어. 큰아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엄마 예쁘시네요. 재미있으셨겠어요. 딸 은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좋으시겠어요. 명자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너희들도 건강해라.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순덕 씨를 간병했습니다. 명자 씨, 고마워요.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친구잖아요. 명자 씨는 순덕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 씨는 퇴원했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천만에요.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명자 씨는 순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손주의 생일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경로당에서 나들이 가는 날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손주 생일이 중요하긴 한데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결국 명자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그날 못 갈 것 같아. 왜요, 엄마? 경로당에서 나들이 가는 날이거든.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손주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괜찮아요, 엄마. 다음에 보면 되죠. 민수는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조금 미안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명자 씨는 손주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72살이 됐습니다. 경로당 생활은 여전히 즐거웠고 순덕 씨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순덕 씨에게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자 씨, 저 요양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순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에요? 치매 증상이 나타났대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네요.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에요. 순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랑 이제 못 만나겠네요. 명자 씨는 순덕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주 면회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명자 씨. 다음 주 순덕 씨는 요양병원으로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으로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순덕 씨가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했지만 순덕 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혼자구나.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친구도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명자 씨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요양병원으로 순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덕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자 씨 왔어요?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냥 심심하네요. 순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져온 과일을 깎아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안부 전해달래요. 고맙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다들 순덕 씨 보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순덕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 씨, 자주 와줘요. 물론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명자 씨는 약속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명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덕 씨가 요양병원에 갔어. 아, 그러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응,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 은지는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괜찮아.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은지는 토요일 오후에 명자 씨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같이 산책 나가요. 은지가 명자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모녀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순덕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명자 씨는 순덕 씨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나들이 갔던 일, 웃었던 일. 좋은 친구셨네요. 응,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엄마, 외로우시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 익숙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너도 바쁜데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은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지가 돌아간 후 명자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순덕 씨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혼자여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명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명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명자 씨를 챙겨줬습니다. 명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영애 씨라는 할머니가 경로당에 새로 왔습니다. 명자 씨가 처음 왔을 때처럼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해요. 아, 네. 저는 김영희예요. 영희 씨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요? 저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명자 씨는 영희 씨에게 경로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명자 씨 덕분에 적응했어요.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명자 씨는 새로운 친구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순덕 씨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영희 씨를 도와야지. 명자 씨는 영희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순덕 씨만큼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순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덕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명자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순덕 씨, 저예요. 명자. 아, 맞다. 명자 씨. 순덕 씨는 한참 만에 명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여기 심심해요. 제가 자주 올게요. 명자 씨는 순덕 씨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명자 씨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근데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외롭기도 하지만 견딜만해. 명자 씨는 남편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순덕 씨가 아파서 속상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다른 친구들이 있다. 자식들도 예전보다 신경 써준다. 외롭지만 혼자는 아니다. 일기를 닫고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경로당 가서 영희 씨랑 산책해야지. 명자 씨는 내일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73이 됐습니다. 경로당은 여전히 명자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었지만 명자 씨는 한 달에 2번씩 찾아갔습니다. 순덕 씨는 이제 명자 씨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찾아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순덕 씨, 저예요. 명자. 순덕 씨는 멍하니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는 순덕 씨와 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저 혼자 경로당 왔을 때 순덕 씨가 반겨줬잖아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새로운 할머니들이 계속 왔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오래된 회원이 돼서 새 회원들을 도왔습니다. 영희 씨와는 좋은 친구가 됐고 함께 산책도 자주 갔습니다. 명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공원 갈까요? 두 사람은 공원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참 강하신 것 같아요. 왜요?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밝으세요. 명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외롭죠. 그래도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 다들 혼자가 되는 거니까. 명자 씨가 말했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딸 은지는 2주일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바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명자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명자 씨 집으로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고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손주 대단하네. 명자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자식들이 나가고 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네. 명자 씨는 웃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경로당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내일 경로당에서 봐요. 명자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봬요.
경로당 친구들이 있어서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자식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감기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은지는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명자 씨를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푹 쉬세요. 고맙다. 너 회사 일찍 나왔잖아.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은지는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명자 씨는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약 먹으니까 나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자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알았을 텐데. 이제는 자식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됐네. 조금 달라진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명자 씨는 경로당 친구들과 또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순덕 씨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희 씨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예쁘네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년에도 또 와요. 영애 씨가 말했고 명자 씨는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명자 씨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꽃잎을 손으로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혼자여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으면 괜찮다. 자식들이 자주 오면 좋지만 안 와도 괜찮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명자 씨는 일기를 닫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해.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있어. 명자 씨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명자 씨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야지. 모레는 순덕 씨 병문안 가야 하고 주말에는 은지가 온다고 했지. 명자 씨는 내일 일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외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도 명자 씨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노후가 외롭지 않을까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혼자인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부모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친구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다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혼자 계신가요?